안녕하세요. 소만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이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일요일 아침인데 씻지도 않고 졸린 눈을 비벼가며 또 이 아이패드 앞에 앉았습니다. 분리수거 했잖아. 네, 그거와는 별개로 얼른 하고 아침 식사를 먹어야 되니까 하겠는데 동이야, 응. 우리 드디어 이 전기 이론 과목의 마지막 파트까지 왔어. 오. 자, 박수. 하지만은 모든 게임에서도 마지막에 나오는 녀석이 가장 끝판왕이라고 하듯 무섭듯이 오늘 배우는 것 역시 가장 어렵지는 않아. 하지만은 교류회로 쪽의 이야기인데도 직류 전원을 인가한 특이한 녀석을 이야기하고자 해. 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바로 과도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그래. 과도 현상. 동아, 과도가 뭐야? 과도? 음, 과도하게 뭐 했다. 과일 깎는 칼을 과도라고도 하는데, 뭐, 그건 당연히 아니겠지, 여기서는. 그, 우리 과도기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 언제 쓰지? 어떤 한 고비를 넘길 때? 어떤 한 고비를 넘겼다.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이제 이 단어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무슨 과도기다. 사람들이 이제 그 정책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서 헷갈려서 우왕좌왕하는 상태, 안정화가 되기 전에 상태를 과도기라고 많이 할 거야. 그래서 그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기에서 전원을 인가했을 때라고 본다면은 우왕좌왕하는 그 자체를 가리켜 과도 현상이라 그래. 그래서 비슷하게 그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이제 어두우면은 사람들이 스위치부터 찾잖아.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그 스위치 회로는 폐회로가 돼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우리가 보기에는 바로 불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그 우왕좌왕 한다고 하는 과도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 자, 과도 현상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 상태가 있어. 무엇이 있냐면은 먼저 정상 상태가 있어. 그리고 말 그대로 과도 상태가 있어. 이거는 그러면 오빠가 방금 전에 설명한 걸 토대로 동의가 뭔지도 알 수 있겠다. 정상 상태는 뭐일 것 같아? 그 폐로가 된 상태. 폐로가 됐다고 정상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과도 현상을 통해서 전류의 크기가 정상 상태라는 것은 전류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돼. 그렇다면은 과도 상태라는 거는 전류가 변하는 상태겠지. 전류의 크기 값이 커지거나 전류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서로의 차이가 있다는 점 이렇게 알아보고 이거는 이제 그 크게 RL 직렬 회로와 RC 직렬 회로로서 또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오빠가 이제 그 수학적인 개념 중에 하나인 자연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동희는 혹시 자연대수라는 걸 들어본 적 있어? 문과 출신인 오빠는 솔직히 자연수는 들어본 것 같은데. 자연수를 많이 들어봤는데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오빠도 이거 자연대수라는 것을 사실 대학 와서 통계 공부해서 지수분포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됐어. 그래서 이과 애들은 잘 알아. 바로 E라고 하는 것을 써. 이게 뭘까? 이게 수학일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E는 무리수야. 전에 오빠랑 수해체계 공부할 때 무리수 특징 같은 거 기억나? 유리수와 무리수 막 이렇게 나눴던 기억나? 유리수랑 무리수 해서 정수인가? 정수는 이제 유리수의 하위 개념인 거고 무리수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파이라는 게 있어. 파이는 뭐 다 알다시피 3.14 1호 뭐 92 어쩌게 저쩌게 계속 나가는 그런 개념이라 그랬고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누트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무리수로 뭐 1.414 누트 3도 그래.
1.752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 이게 나가는데 어떤 규칙이 없이 계속 나가는데 이 2도 똑같이 이렇게 뭐점 뭐뭐뭐뭐뭐 계속 나가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계산 자체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아직 끝이 안 난 상태야. 만약 계산이 끝났으면 이건 유리수가 되겠지. 자, 이런 무리수 2에 대한 이야기를 오빠가 좀 해주려고 그래. 동이가 어렸을 때 키가 50cm인 적도 있었고 1m인 적도 있었을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사춘기 같을 때 좀 키가 크다 보니까 1.5m가 왔고 현재 뭐 몇 센치에서 더 크지도 않고 더 줄어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키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더 이상 크지도 작지도 않은 상태가 오지. 마찬가지로 오빠도 그래. 오빠도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키가 확 크더라고. 그때 이제 제 2차 성징 그때 이렇게 키가 한번 크고 나서부터는 거의 커지지 않더라고. 나는 누군가 뭐 군대에서도 남자는 큰다고 그 말하는 그런 광고를 옛날에 본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선택받은 자 얘기고 실제로 오빠는 거의 고등학교 때 키가 다 큰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막연하게 나이를 먹으면 키가 클 것 같지만 어느 정도까지 크고 나서 더 이상 크지 않고 오히려 또 나이가 들면 또 쪼그라든다는데 여튼 이렇게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보면은 키가 마냥 크고 뭐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가 계속 자라고 그럴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어느 정도까지가 자라고 나면은 거기서 멈추게 되거든. 그런데 이런 자연 현상을 보고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손꼽히는 수학자인 오일러라고 하시는 분이 이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 해서 이걸 갖고 우리가 그 자연 상수 혹은 자연 대수라고 하는 일을 만들었어. 이 일을 어디서 땄냐? 오일러의 이름을 영어로 쓰면은 O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영어로는 E로 시작해서 율러 하는 느낌이 들게 이렇게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일을 따왔다. 자, 그렇다면 이 E는 무엇이냐 했더니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전기라기보다는 이 수학적인 이해 같은 걸 좀 해야지 뒤에 공부하는데 편해서 오빠가 편하게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런 거 뭐 외우지 마. 그냥 다 피가 되고 살이 돼. 리미트 n에서 무한대로 간다. 극한값이잖아. 그리고 그 극한값 식은 바로 이렇게 생겼어. 그것을 다시 좀 풀어주면은 리미트 n에서 무한대로 가고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이다. 이것을 풀어주면은 이거 많은 사람들이 시그마라고 하잖아. 그래 시그마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니야. 그리스 대문자니까. 근데 수학에서는 시그마라고 하기보다는 썸메이션이라고 써주는 게 좋아.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있는 걸 모두 더한다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걸 또 한번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 동이 우리 이거는 문과 출신이었어도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있어. 이 느낌표 있잖아. 이 느낌표가 뭘 말하는지 알아? 기억 안 나. 이거는 오빠가 이제 통계학을 공부를 해서 배웠는데 팩토리얼이라고 해. 팩토리얼 이 느낌표는 팩토리얼은 어디에서 쓰는 줄 알아? 엑셀에서 엑셀에서 팩토리얼? 아닌가? 엑셀에서도 팩토리얼을 쓸 수는 있겠는데 오빠는 이거 이제 통계에서 그 조합을 만들 때 뭐 3개 있는 쌍을 2개로 만들거나 뭐 이럴 때 뭐 순열 막 그런 거 배웠을 거야. 뭐 그럴 때도 쓰는 건데 간단하게 말을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3 팩토리얼이다 그러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뭐 그리고 10 팩토리얼 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해서 1까지 곱하는 건데 이 팩토리얼의 특성 중에 하나가 0 팩토리얼일 때는 1이 돼. 여튼 그래서 위에 있는 공식 0 팩토리얼 분의 1이면은 이거는 거의 1이 되겠고 1 팩토리얼은 1이잖아. 1분의 1은 또 1이 되겠고 2 팩토리얼은 뭘까? 2잖아. 2분의 1이니까 0.5가 되겠고 3 팩토리얼 분의 1이라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6이지. 6분의 1이니까 얼마야?
뭐 한 0.167 뭐 어째저째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쭉 더했더니 나오는 값이 뭐냐? 바로 2.71828 블라블라블라 하는 무리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팩토리얼의 특성상 어느 숫자가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어. 자, 이런 것인데 이걸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과도 현상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오빠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 과도 현상 이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RL 직렬 회로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게 RL 직렬 회로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직류 전원을 인가하게 돼. 왜 직류를 쓰는지 알 것 같아? 직류로 글쎄. 오빠랑 계속 공부한 건 교류였는데 직류 전원 인가하면은 전에 우리가 배웠던 직류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 교류에서 인가를 하냐면은 교류랑 변환이 되나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L 성분 자체의 그런 거 우리가 인덕턴스 이런 거 배운 거는 직류에서 배운 게 아니라 교류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직류 단원에서 이런 것을 언급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어.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직류 전원을 인가한다. 그래서 회로도를 그리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야. 자, 직류 오랜만에 본다. 이렇게 생겼잖아. 기억나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회로. 폐로가 되기 전에 스위치가 달려 있어. 지금 현재는 개로지. 그리고 여기에 인덕턴스. 코일이 있고 이곳에 저항. 이렇게 생긴 회로야. 그래서 이 스위치를 딱 이렇게 내리면은 붙으니까 바로 폐로가 되고 전류가 흐르겠지. 그 전류의 방향은 당연하지만은 플러스에서 뺑 돌아서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오겠지. 그때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니까 가로축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시간이야. 시간은 무한대로 이렇게 간다. 그리고 그 시간이 무한대라 하더라도 최초 시간이 있겠고 두 번째 시간이 있겠고 세 번째 시간이 있겠고 이 지금 t라고 쓰는 게 이제 나중엔 되게 중요한 개념이 돼. 그리고 세로축은 바로 전류와 똑같아. 근데 전류 i는 오메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로 쓸 수 있지만은 지금 이거는 직류잖아. 직류는 보통 전압을 표기할 때 v보다도 e를 많이 써. 기전력의 개념, 즉 전지를 연결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r분의 2로 표기를 많이 해. 직류니까 그래. dc라서. 자, 그럴 때 어떻게 흐르냐 봤더니 이렇게 가다가 이래서 쭉 이렇게 가는 그래프를 그리더라. 이거야. 이게 뭐냐? 우리 앞서 동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키가 자라는 거와 똑같이 쭉 크다가 사춘기를 거치면서 그 꺾이고 점차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현재 키가 됐잖아. 자연대수 즉 자연상수와 되게 비슷한 모습을 가르쳐. 바로 이런 것이 RL 직렬 회로에서의 그 전류 그래프를 나타낸 거야. 어느 정도까지는 크게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 바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RL 직렬 회로에서는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게 몇 가지가 있어. 먼저 전체 전류라는 개념이 있어. 전체 전류라는 것은 이 전체 전류를 말하는데 I라고 쓰자. 이는 정상 전류라고 하는 것과 IS야. 정상 전류는 바로 과도 전류에 해당하는 것을 더한 거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예 공식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동의가 외우면은 나중에 여기에 그 해당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 어떻게 되냐 했더니 I는 R분의 2. 이게 R분의 2라는 게 결국 지금 여기서 나온 거랑 똑같잖아. 세로축. 이게 그냥 I로 볼 수 있는데 이 그냥 딱 정해지는 어떤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과도 현상이 일어난 정상 전류와 과도 전류분의 합을 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좀 식이 복잡할 수 있어. 그리고 1 마이너스 2 이게 바로 자연대수 오일러에서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L분의 R 그리고 T 단위는 암페어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E라는 것은 전압을 말하는 거고 R은 저 그치 R은 저항이 되는 거고 L은 인덕터. 그치 인덕턴스도 맞겠다. 헬리겠지 단위는. 그리고 여기에서 T는 시간을 말하는데 시간은 초 단위로 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두자. 자, 이렇게 식이 좀 복잡한데 여기에서 정상 전류라는 것을 우리가 또 간단하게 알아보자. 정상 전류는 기호로 IS라 그러고 E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 법칙대로 R분의 2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뭐냐? 바로 시정수라는 것을 써. 시정수라는 것은 다른 책에서는 뭐 이걸 가르쳐 시상수라고도 쓰는 사람도 있고 시간상수라고도 쓰는 경우가 있어. 문제도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이 시정수 혹은 시간상수, 시상수 이 모두 다 같은 말인데 기호로는 타우라고 하는 그리스어 소문자를 사용한다. 근데 또 책에 따라서는 그냥 소문자 T로 쓰는 경우도 있어.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안다면은 이 시정수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스위치를 딱 올리면은 전류의 크기가 싹 변한다 그랬잖아. 이 그래프 올라가듯이. 그런데 이 정상 전류라고 하는 기점이 여기 거의 변하지 않는 이 시점이라고 본다면은 여기에 63.2%에 해당하는 지점의 값을 바로 시정수, 그때의 시간을 바로 시정수라고 한다. 그렇게 보면 돼. 그러면은 시정수를 왜 100%가 아닌 63.2%는 하는지 알아? 모르겠어. 모르겠지. 완전히 100%가 사실상은 나올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완전 100% 정상이다 하는 것까지는 나올 수가 없고 100%에 근접하게 계속 가. 99.9999999 왜냐하면은 이거는 바로 자연상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무한대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100%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영원히 못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적당한 시점에서 자르자 해서 나온 수치가 64.2%인 거야. 그래서 이 63.2%가 나오게 된 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은 게 바로 앞서 전체 전류에서 과도 전류에 해당하는 공식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은 2에 마이너스 L분의 RT 이 공식을 바로 자연 대수의 반대 개념인 자연록으로 해서 풀었을 때 나오는 개념이야. 그걸 풀다 보니까 바로 0.632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까지만 해도 충분히 과도 현상을 벗어나 정상 상태로 갔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낸 거거든.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보다도 오빠가 하는 얘기 같은 것만 그냥 잘 들으면 돼. 그냥 이번 강의는 어쨌든 그런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빨간색으로 긋는 부분만 잘 이해하면 돼. 그렇게 해서 나오는 시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공식에서 나오는 t를 바로 시정수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해서 나온 공식이 바로 간단하게 R분의 L 그리고 단위는 초다. 당연하지만은 이 시정수, 시간 상수가 길면 길수록 정상 상태로 진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 정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정수는 그런 어떤 성능 같은 것을 보는 하나의 지표로서 빠르면 빠를수록 보통 좋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리고 오빠가 하나 또 팁을 주자면은 지금 이 전체 전류 공식에서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 마이너스 L분의 R 이걸 역수로 했을 때가 바로 시정수 개념이 돼. 이거는 뒤에 가는 RC 직렬 회로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전체 전류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정상 전류 R분의 2도 여기 적혀 있고 시정수에 해당하는 것도 자연 대수 쪽에 해당하는 것에 그 부호는 마이너스인데 부호 역시 바꿔서 플러스로 하고 이를 역수 치환하면은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도 꼭 인식하자. 그래. 자, 이렇게 해서 RL 직렬 회로 쪽은 끝났고 이어서 RC 직렬 회로 쪽도 할게. RC 직렬 회로도 오빠가 먼저 회로들을 간단하게 그려줄게. 이것도 직류회로야? 그렇지, 직류가 들어가지. 하지만은 직류만 공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있어. 왜냐? 바로 L과 C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L은 인덕턴스, C는 C는 카패시터. 커패시턴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전원, 직류 전원이 있고 여기에다가 또 스위치를 달았어. 그리고 이곳에 바로 커패시터가 있고 저항. 저항을 딱 두면은 바로 RC 직렬 회로가 완성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커패시터 즉 콘덴서가 있잖아. 여기에다가 바로 우리가 스위치를 딱 눌러서 전원을 인가하면은 즉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가 확 흐르겠지. 이때 이 커패시터에 흐르는 그 전류의 양을 또 그래프로 쓱 책정을 해보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냐. 참 얘네들은 친하고자 친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바로 반비례네. 반비례. 앞서 RL 직렬 회로와 다르게 키가 크다가 멈추는 거.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 여기에서도 충분히 뭐 시간 개념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걸 뭐 1t, 2t, 뭐 3t 이래서 t는 무한대로 가는 게 가로축이고 마찬가지로 세로축은 전류에 해당하는 R분의 2와 같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용어가 달라져. 우리가 앞서 배울 때는 뭐 과도 전류, 그리고 정상 전류 그런 거 막 배웠잖아. 여기에서는 충전 전류라는 개념을 쓴다. 왜냐?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에 전류가 들어가면서 전압이 확 높게 오르는 것을 커패시터가 막아주면서 전압을 안정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때 하는 방법이 바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전과 방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맞춰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커패시터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충전 전류라는 것을 써. 그리고 이 충전 전류 외에는 이제 초반에는 굉장히 전류가 높다가 안정화가 된 상태가 낮아진 거잖아. 우리가 방금 배웠던 RL 직렬 회로와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커패시터 쪽은 초기 전류라는 것을 쓴다. 초기 전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줘. 자, RL 직렬에서는 정상 전류가 있고 과도 전류가 있듯이 커패시터 쪽 RC 직렬 회로 쪽에서는 충전 전류와 초기 전류가 있다. 이것에 대한 공식은 거의 비슷한데 잘 봐봐. 그래. 충전 전류는 R분의 2, 이 자체만 봐도 거의 I랑 똑같지. 하지만은 역시나 자연 대수가 있어서 2 마이너스 RC분의 1 그리고 T 단위는 암페어. 오빠가 지금 여기에서는 검은색을 썼지만은 실제로는 빨간색과 똑같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초기 전류 같은 경우는 뭐겠어? 앞서 오빠가 언급했잖아. 이 R분의 2와 같다. 이게 그러니까 R분의 2라는 거는 정상적인 상태의 전류와 똑같은 거야.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이 이 자연대수 쪽에 해당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돼. 앞서 우리가 RL 직렬 회로에서도 이렇게 전체 전류를 구했다 그러면은 정상 전류를 R분의 2라 그랬잖아.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시정수 역시나 여기서도 기호로는 타우를 사용하는데 뭐일 것 같아? 오빠가 아까 얘기해 주는 거. RC. 그렇지. 똑똑하네. RC가 맞아. RC고 단위는 초. 정확했어.
자, 보면은 오빠가 앞서 그랬잖아. 이런 공식이 있으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정상전류 또는 초기전류가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역수로. 역수로 취하면서 부호도 원래 마이너스인 것을 플러스로 플러스. 바꿔주면은 그게 시정수다. 그래서 이 공식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 근데 또 거꾸로 이 공식을 못 외우겠다면은 이 자연대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은 이 초기 전류라는 거는 뻔하지. I는 R분의 2라는 거. 오음의 법칙과 똑같잖아. 시정수만 알고 있어도 이 공식까지 유출할 수 있어. 왜 오빠가 자꾸 이걸 강조하냐면은 기능사급 시험에서는 이 시정수에 대한 공식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정말 단순하게 이 시정수, 그러니까 저항값과 이 콘덴서, 커패시터 값을 딱 주어주고 나서 시정수가 몇 초이냐 이런 문제를 내기가 아주 좋아.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충전 전류 같은 게 좀 복잡해 보이는 공식도 수치만 주어져 있으면 광용 계산기 딱딱 들어오면 금방 나오거든. 그래서 이 공식만큼은 우리가 기능사 시험 볼 때까지만이라도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RC 직렬 회로의 경우는 RL 직렬 회로와 반대의 개념이지만은 역시나 큰 틀에서 보면은 비슷하다. 이것을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빠가 마지막으로 뭐 중요한 건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공식 외우라고. 이 공식 RC 직렬회로에서 충전 정류. 그리고 RL 직렬 회로에서도 전체 전류에 해당하는 전체 공식 전류. 이런 거 알고 이런 용어 같은 거 정상 상태가 뭐고 과도 상태가 뭐고 그리고 이 그래프 모양 RL 직렬에서는 이렇게 키가 크다만 모양 그리고 RC 직렬에서는 이런 걸서 우리가 실제 현상에서 어떤 게 있을까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딱 고정이 되는 거 어쨌든 이 그래프에 대해서 좀 모양 같은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다. 자, 동아. 지금까지 우리가 총 48강 동안 지난 우리 6월 29일부터 시작해갖고 오늘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오빠가 전기 이론 과목, 그 전기 기능사 과목의 세 과목 중에 가장 비중도 크고 가장 중요한 과목을 모두 마치게 됐어. 오, 고생했어. 아니야, 우리 동이도 따라오느냐고 고생 많았지. 그래서 오빠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다 간단하게 적어줄게. 아직 맨날 끝났다고 할 걸 안 끝내. D&D는 전기 설비까지 끝내고 나서. 그러면은 다른 과목도 도와주는 거야? 그렇지.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배운 전기 이론을 토대로 전기 기기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강의에서부터 하는데 전기 기기는 우리가 그 전에 정전계 정작에서 배웠던 그 발전기, 전동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동기기, 직류기, 뭐 유도기 다 근데 그 얘기야 전동기 이야기인데 그거 외에도 뭐 조상기라고 해갖고 우리가 그때 상 페이저 있잖아. 그걸 조절하는 그런 기계도 있고 정류기라 해서 그 교류로 나온 전기를 직류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론만 공부하고 난 거기서 조금씩 다 파생되는 그 어떤 전기 설비, 기기 그런 얘기거든. 그런 거에 대한 공부하고 그 뒤에 배우는 전기 설비는 이거 오빠가 정말 자신 있는 게 오빠 같이 전기 공사를 직접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전기 설비를 만지고 설치하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걸 달달달달 외우라 하면은 솔직히 와닿지가 않아. 어떤 용어도 어려운 데다가 다 일본에서 들어온 한자들로 써 있어서 오빠가 그런 거는 차분하게 그냥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어떻게 쓰고 그런 것에 대해 설명하면은 우리 동의가 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알겠어. 자, 열심히 잘 들어줘서 고맙고 구독자 좀 늘었으면 좋겠다. 그러게. 아프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